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집값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지역에서 두 번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적인 측면은 단순하게 2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최근 여러 뉴스나 매체들을 통해서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최근 실거래가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 9월달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마이너스였는데 1월달, 2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하락이 아니라 상승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플러스가 된 거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이 지역들 중에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2곳 정도만 상승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7개 구로 크게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론에서도 야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장세가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이유를 4가지로 꼽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4가지 이유가 뭔지 살펴봐야 되고 이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반기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규제 완화되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화되는 정책 중에서 정말 알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회보다 한 2배, 3배 이상 키울 수도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앞으로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의 기회가 절반이 날아갈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중요한 내용까지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끝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반등의 이유를 언론에서는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 집값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어떻게 될까요? 이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는 게 이제 점도표라는 건데요. 이거를 찍는 사람들이 FOMC의 18명의 위원들이에요. 앞으로 언제쯤 내릴 거냐, 얼마만큼 내릴 거냐, 이런 게 이 점도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네요. 현재 5.5%잖아요. 5.5%인데 한 차례 내리면 5.25, 두 차례 내리면 5%, 세 차례 내리면 4.75%. 여기에 점들이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3번 정도가 인하가 될 것이다, 낮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는 3%대, 그 다음에 2026년도는 이제 2%대, 장기적으로는 2% 중반 정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를 5%에서 이렇게 2%까지 내리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금리를 여기 눈치 보면서 맞춰가면서 금리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이 3회 정도 내리면 우리나라도 1번이나 2번, 3번까지도 내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금리는 3.5%니까 0.25, 0.25 2번만 내려도 우리는 이제 3%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2.75%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예금 금리도 내려가게 되는 거고 대출 금리도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은행들의 돈을 넣어놓을 일이 없잖아요. 거기 금리가 낮은데 이자도 조금 주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위험성 자산 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요. 그리고 이제 2.75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출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다 보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압력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 이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는 기대감이 거의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 반등의 2번째 이유는요, 전셋값 상승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분들도 못 견디고 결국 집을 사는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전셋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집을 이제 집값이 올라갈 게 예상이 되니까 미리 살려고 하는 수요가 생기고 여기에 따라 또 갭 투자자도 같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결국 전셋값 상승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결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전셋값이 크게 오를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2+2 계약갱신 청구권이 올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2년을 5%만 인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신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분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전세값들 더 올라 있습니다. 자, 송파에서 이제 신규 아파트 중에서 준대장급이라고 하는 게 헬리오시티잖아요. 헬리오시티의 4년 전의 가격을 보면 전세값은 9억 정도 했습니다. 33평 기준으로요. 근데 이게 중간에 뭐 역전세도 맞고 금리 인상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하락폭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4년 전에는 9억이었던 게 지금 현재는 10억 5천만 원을 하고 있는 거죠. 1억 5천만 원이 뛴 거예요. 자, 송파뿐만이 아니고 마포에 있는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보면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8억대였던 전세가 현재는 9억 5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동구에서 이제 아르테온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단지인데 이 단지는 4년 전에 5억이었네요. 근데 현재는 가격이 7억 하고 있습니다. 2억이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녹본동,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값은 7억 정도를 하지만 얘도 4년 전에는 5억 5천에서 6억 정도 했던 아파트들이에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전보다는 비싸게 전세 계약을 해야 돼. 그 다음에 2+2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된 분들도 쏟아져 나왔을 때 더 비싼 걸 해야 돼. 그럼 수요가 더 나와서 더 비싼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세값은 더 올라간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 가격을 좀 눌러주거나 붙잡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입주 물량이잖아요. 근데 이 입주 물량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의 적정 수요는 4만 8천 가구가 적정 수요인데 2024년도에 입주 물량은 2만 1천 가구입니다. 절반도 채 안 되는 거죠. 이만큼이 부족한 거고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죠. 여기에 둔촌주공이 12,000가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2026년도, 2027년도는 입주 물량은 4천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물량이 더 증가할 수 있겠나라고 봤더니 3년 뒤에 이 물량을 알 수 있는 게 현재의 착공 물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착공 물량 반토막 났잖아요. 그럼 3년 뒤에도 별다른 거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5년 앞을 볼 수 있는 게 인허가 물량입니다. 근데 인허가 물량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세값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집값 반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집값 반등의 세 번째 이유는 분양가 상승입니다. 여러분들, 분양가가 올라가게 돼서 새 아파트가 비싸게 나오게 되면 그 아파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단지들은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새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되면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단지들도 가격들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분양 가격이 왜 오르고 있나요? 분양 가격이 올라가는 건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 거죠. 이제 2019년 이전까지는 평당 분양 가격이 400만 원대 정도로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2023년도, 2024년도를 봤더니 이제는 800만 원대네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뭐 2배가 뛰었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정비사업장들 같은 경우가 800만 원대로 조합들이 계약을 하자라고 제시를 해서 공사할 사람들 모여봐 입찰을 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서 공사가 안 된다는 소리죠. 손해를 본다는 소리죠. 그래서 900만 원대, 1000만 원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보다 분양 가격은 앞으로 더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신규 분양단지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 신규 아파트 시세랑 거의 차이가 없이 남는 것도 없어. 싸게 분양을 싸게 받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싸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의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걸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결국 공사비가 분양 가격을 상승시키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분양 가격은 더 비싸질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싸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분양을 막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실제로 이거 동대문에서 있었던 한 사례인데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2023년도에 휘경자의 디센시아 아파트가 분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4월 달에 9억 7,600만 원 33평짜리가 이 가격에 분양이 나왔는데 4개월 뒤에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11억에 나왔습니다. 9억 7천에 분양에
있던 아파트들이 11억에 나와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12억대가 나왔는데 이거조차 다 완판이 됐다라는 거죠. 한 해에 비슷한 지역에서 나온 게 9억대에서 12억대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처음에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싼 거죠. 자,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집값 반등에 이 분양가 상승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값 반등의 네 번째 이유는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특례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는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죠.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부동산을 이렇게 크게 상승을 시켰던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이 특례 보금자리 론이 공급되면서 집값 상승에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이 신생아 대출도 올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미 작년부터 이걸 열심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1월 29일 날 출시하고 나서 2월 16일 기준으로 봤더니 초기에 2조 8천억 원이 대출이 나갔는데 이 중에 76%가 대환대출하는데 썼어요. 근데 이거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자금이 6,700억 정도로 비중이 좀 작았죠. 그런데 이 비중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게 지금 보세요. 대환대출 2월달까지 2조, 3월달에 2조 늘어난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많이 늘었냐면 신규가 2월달까지 해서 6,700억인데 3월달에는 1조 원입니다.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신규 주택 구입이. 자, 이 주택 구입 자금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어디에서 또 확인이 되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9억 이하에 있는 서울 아파트 9억 이하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1월 달에 서울 거래 총 2,577건 중에 55%, 1,420건이 9억 이하고요. 2월 달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끝났습니다만 2,500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57.7%가 9억 이하고요. 3월 달은 이제 집계 시작했어요. 총 843건 중에서 590건, 70%가 9억 이하입니다. 자, 얼마나 더 뭔가를 확인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9억 이하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이 9억 이하에 있는 것들이 누군가 팔았잖아요. 판 사람이 있으니까 산 사람이 생긴 거고 거래가 된 거고, 그럼 이 산 자금은 이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 한 단계씩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위로 10억대, 11억, 12억, 15억대로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7조 중에 4조 원 썼으면 23조 원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입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3월 19일 날 완화 정책이 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속에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요 3대 혁신 방안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여기 거주비용 경감이라는 요 파트 아래에 들어와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확대하겠다, 청약 무주택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이 내용인데, 일단 이 중에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이제 신생아 특별 공급 분양을 받았어요. 이게 참 웃긴 게 분양을 받고 나서 아이가 2살이 넘어가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못 받게 제도를 해놨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분양을 받고 집이 지어지는데 2, 3년 이상이 걸릴 텐데 그럼 애기 나이도 2, 3살 이상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못 받게 해놓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이가 2살이 넘어가더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80% 90% 이상을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서 주택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연히 비아파트죠. 60제곱미터 이하 저가주택 같은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해서 3억 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봐주겠다. 현행은 1억 6천만 원인데 이거를 3억 원으로 확대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국회를 통과해서 뭐 시간이 걸리고 될지 말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주택, 간주,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는요,
주택공급 규칙 개정으로 바로 시행입니다. 100% 시행되는 개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양자택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재개발을 갈까? 아니면 청약을 노려야 될까? 왜냐하면 재개발 가져간다고 내가 빌라를 사놓게 되면 이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현재 재개발 활성화돼서 신규 구역들이 막 지정이 돼. 아파트 될 수 있는, 미래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지정이 되고 있는데 나 혼자 막연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참 힘든데 이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가져가는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라고 한다면 재개발 기회도 가져갈 수 있고 플러스 청약의 기회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시가 3억 이하에 있는 이 주택들은 어디에서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자, 재개발의 메카하면 어디입니까? 용산이죠. 용산에 현재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이 지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여기는 원효로 1가 역세권 개발입니다. 효창공원암역이나 남영역, 쑥대입구역 4호선 위치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100만 평에 있는 용산 공원이 있고요. 여기는 용산 캠프킨 부지라고 해서 여긴 고밀 복합개발, 고층 빌딩들, 업무타운들이 크게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용산 전자상가랑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곳에 있는 배후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 가치는요. 그렇죠. 당연히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일단 진행 구역이다 보니까 시세는 셉니다.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8억에서 9억 정도 하는 거고요. 공시 가격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3억이 채 안 되냐. 자, 그러면 용산에 있는 역세권 개발은 용적률이 높아서 추가 부담금도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줄여서 적게 나갈 수도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한마디로 싸게 받는 건데 일반 청약 받는 것보다 훨씬 싸게 받으실 수도 있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에 내가 3억 원 이하이다 보니까 청약할 때 주택수 제외받아서 청약 기회까지도 같이 생겨. 자, 그리고 지금 본 게 좀 비싸. 그러면 이제 예정지역으로 들어가야죠. 아직 구역으로는 지정이 안 됐지만 예정되는 지역이 이제 후암동이라는 곳이고요. 이 후암동이라는 곳은 왼쪽에 서울역, 오른쪽에 남산, 아래쪽에 용산공원 이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지역. 이 가치는요. 앞으로 용산이란 곳에서 이 녹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가치는 부촌의 가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선 30억, 40억짜리 나오게 되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구역이 지정이 안 된 예정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정된 곳에 비해서는 쌉니다. 투룸 기준 6억에서 7억 정도 하고요. 24년도 공시 가격 봤더니 2억 5천입니다. 3억이 채 안 되네요. 이거 갖고 있으면서 청약까지도 여러분들은 노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산 좀 비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강 조망? 자, 이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재개발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지역이 노량진이죠. 자,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는 여의도가 있고요. 맞은편으로는 한정거장이면 용산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강남이 있네요. 이거를 다 9호선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다 끼고서 갈 수 있는 지역, 또 한강 조망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지역, 노들섬도 앞에 조망권이 나오네요. 또 여의도 있으면은 우리가 10월 달에는 불꽃놀이를 다 볼 수 있는 지역이고 그 조망이 가능한 게 바로 이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뉴타운은 비싸요. 지금 현재 새 아파트 가격으로 비싸요. 10몇 억씩 하는데 아직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량진의 재개발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룸 기준으로 시세가 5억대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공시 가격은 2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세 잘 활용하면 한 2억 정도로 내가 묻어둘 수 있는 거고 한강 조망권이 나올 수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미래에는 받으실 수도 있는 곳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곳에서 이거 재개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청약 준비 열심히 해서 기다린다면 두 번의 기회를 정말 여러분들은 최고의 지역에서 두 번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익적인 측면은 단순하게 2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집값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이런 지역들이 어디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지역을 찾아내는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매주마다 세미나를 할 때 그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미나 시간 내셔서 오시게 되면 정말 알토론 같은 좋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수요일마다 본방 사수 꼭 하십시오. 자,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상수였습니다.